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주목되는데요. 교육계는 현장과의 소통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길에 나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후보자는 교권 침해와 유보 통합, 고교 학점제 등의 교육 과제를 열거하며 현장과의 소통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최교진 후보자는 유, 초, 중등 교육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국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후보자 낙마로 한층 까다로워진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친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교육감이셨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되셔도 그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현장의 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시고 다만 고등교육 정책 경험이 적은 최 후보자가 새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최 후보자는 교육의 정상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도한 경쟁 체제가 있는 것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졸업한 후에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한편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세종시 교육청은 내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지 2달여 만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논의가 이뤄질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공동기구로 출범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는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진상조사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발전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는 마지막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저녁 영시축제 광복절 퍼레이드 참석이 예정돼 있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 오전 지역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 행사 외 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 임명식 불참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결애의 빛이 오늘 오전 10시 천안시 독립기념관 결애의 집에서 열립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에 이어 결의 큰마당 등 독립기념관 일원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한편 같은 시간 독립기념관 분수광장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김영석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 80주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윤동주 시인과 홍범도 장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적이 다름 아닌 독립기념관이란 건데요. 그 사연을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시,
별 해는 밤 등의 작품을 통해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저항 정신을 풀어낸 윤동주 시인.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끌어 대승을 거둔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바로 이곳 독립기념관이 본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광복 77주년을 맞아 무호적, 즉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 등록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외로 이주했거나 일제의 호적 등재를 거부한 채 광복 이전에 순국하는 등 대한민국에 적을 두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게 정부가 직권으로 독립기념관을 등록 기준지로 삼은 겁니다.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집이라 하면 이상을 향해 좀 떠나는 기지, 그리고 또 돌아오고자 했던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웃으면서 좀 마주할 수 있는 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후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15 광복 아파트 입구를 들어서면 독립유공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린 따스한 집과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그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창가에서 태극기를 들고 감사를 전하는 아이들의 인사가 빼곡합니다. 청소년과 노인 등 천안 시민 700여 명이 천안에 입적한 무호적 독립운동가들에게 집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애국 정신을 이어받고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8.15 광복 아파트라는 이름을 짓고 아이들은 나라를 지켜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저절로 배웁니다. 무호적 독립운동가 분들이 우선은 기뻤으면 좋겠어요.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이야기를 알게 돼서 좋았고요.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건 앞으로의 80년을 만드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한 독립운동의 여정과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특별전시회를 오늘부터 개최합니다.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을 주제로 독립기념관 야외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의 혈서 태극기가 담긴 엽서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 선보입니다. 또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독립정신을 계승해 각종 기념식과 국민 일상에서 국가 상징으로 자리한 태극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대구와 광주 등 전국 순회 전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 마련한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가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수목원에는 전국에서 출품한 무궁화 분화 10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으며 AI로 만나는 무궁화 역사 해설과 나라꽃 퍼즐 맞추기 한복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 수원시와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등 여러 지역에서 함께 무궁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청호 문희 회남수역 조류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여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과 질소 등 영양 염류가 많아진 상태에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유해 남조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강환경청은 유해 남조류가 크게 늘고 있는 보령호 취수탑 일대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문제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추진이 전면 중단되면서 불똥이 충남도와 청양군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댐 건설에 소극적이라며 청양군 추경 예산 삭감을 언급하자 김돈곤 청양군수도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지천댐을 둘러싼 갈등이 관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김태흠 충남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열린 실구 원장회의, AI 시대를 맞아 물 사용량이 증가한다며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동곤 청양군수가
지진댐 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며 청양군의 추경 예산 삭감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장 김 군수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 군수는 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지방자치와 예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민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고 발끈했습니다.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며 환경부가 댐 건설 취소를 결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는 환경부에서 지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댐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그런 표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청양군이 충돌하는 관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지부진한 정책 결정 과정이 결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일을 저질러 놔서 충청남도하고 천양군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 갈등이 폭발할 지경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한 정책으로 결국 불씨만 쌓이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쪽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댐이 지역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어떤 이익을 주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 그다음에 설명회, 좌담회 이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댐 기본 구상 발표 시기와 맞물려 환경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천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음 달 중순쯤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충남도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추진 중인 서명운동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운동은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공주대 예산 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100만 1,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충남에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데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는 한편 정책 협의회 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당진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삽교호 관광지의 야간 콘텐츠 운영과 체류형 관광상품 육성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당진시는 하반기 다양한 축제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완공을 통해 올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조기 사용을 독려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카드 적립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 전액을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적립금 10,000원이 지급됩니다. 소비 쿠폰을 다 쓰면 자동 응모되며 천안시는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 3%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 없이 빛만으로 작동하는 무전력 광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가영 교수 연구팀은 전기 없이도 빛만으로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면서도 기존 제품보다 민감도가 최대 20배 향상된 광센서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이 기술은 센서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내부의 전기 조절 부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전자기기 무전력화 등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대전 도심을 질주하던 40대 운전자가 택시기사의 기지와 끈질긴 추격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는 등 수상한 모습을 무심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도로 위 검은색 차량이 달리는 차들 사이로 급히 방향을 틀더니 왕복 12차로를 가로지릅니다. 신호까지 무시하며 속도를 높인 위험한 질주는 뒤쫓던 택시가 앞을 가로막으며 멈췄습니다. 지난달 4일 밤 11시쯤 대전 도심을 지나던 택시기사는 상향등을 깜빡이는 한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흐트러진 운전자 모습에 음주운전을 직감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알렸습니다. 고개도 이렇게 살짝 풀리고 눈도 살짝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람 술을 먹은 것 같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후행을 해서 계속 추격을 했고요.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차량이 도망가자 택시기사는 앞을 막아서며 바짝 뒤쫓았습니다. 음주 차량은 1.5km 넘게 달아나다 이곳에서 택시에 가로막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도로도 좁고 한데 거기서 막 70km, 80km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위험하겠다 싶어서. 지난해 대전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사흘 간격으로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신고로 대형 사고를 막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를 장려하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검거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뉴스를 직접 제작해 기량을 겨루는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명함을 다룬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가 대상을, 천안 청당초등학교가 대전 MBC 사장상을 받는 등 16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대전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명함을 제작했습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곧바로 알리는 QR코드가 포함된 꿈씨 희망 명함을 4만 장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전지검 공판부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며 전세 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한 혐의로 대전 모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자들이 속칭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건물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 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은 문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전 지역 전세 사기 관련 전체 대출의 약 40%가 실행됐다며 금고 임직원이 일부 건설업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9달 만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누범 기간에도 각종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살인과 특수상해죄로 2차례 복역했던 박찬성은 지난 4월 대전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